광활한 대자연과 함께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품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로 전 세계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정치, 역사, 종교가 얽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분쟁과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강한 군대가 되었다. אבל יש... צריך פשוט לעשות צבא, עדיף לעשות צבא. אם לא עושה שירות כלא, ג'ייל. לא ללכת לצבא זה כמו למות, כן. צריך ללכת. 한국 청년 이헌재. 한국 국적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영주권자예요. 이스라엘 군입대 문제로 헌재와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를 가도 한국 군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팔레스타인 막 총겨누고 그러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내? 아니 어떻게 군대를 2번 가요? 한 번도 힘든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וואי, הצבא הזה עושה לי הרבה בעיות.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을 뜻하는 예루살렘. 역설적이게도 이곳은 지난 3000년 동안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은 비운의 도시로도 불리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에서 한 동양인이 눈에 띄는데 한국 청년 이헌재다.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하루도 바쁘게 움직이며 도시는 생각보다 평온해 보인다. 그러나 전쟁과 테러 위험에 긴장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 헌재도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다. 오늘 그는 아주 특별한 장소를 간다. 전통 종교인 마을 메아 쉐아림. 검은 중절모에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정통 유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은 한 번의 파종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해 축복의 땅으로도 불린다. 헌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시바 학교 수업에 청강생 신분으로 출석한다. שהבעל נותן לה גט, או במיטת הבעל, או אם הבעל מת, זה בית שמאי אומרים בדינר, יש בדינר. 예시바는 유대인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유대 경전인 탈무드를 해석하며 유대교의 가르침을 깨닫는 장소다. 오직 학생들끼리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법을 찾는 하브루타 학습이 진행된다. 그래서 예시바는 선생이 없다. 학생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이제 여기는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 옆에 해석은 이제 아람어라고 이제 고대에서 한 1000년 정도 전에 쓰인 글자인데 히브리어랑 한 90%가 비슷해요. 그래서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것도 많고. 탈무드에서 무엇을 얻는 걸까? עם ישראל, הכוח של עם ישראל זה התלמוד. על ידי התלמוד עם ישראל הוא חכם, נבון. על ידי עם ישראל, על ידי התורה הוא מנצח במלחמות. מה אומרת בנדרים? דף ל"ב. 탈무드가 오늘의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피스캇 제브. 삼각 지붕의 석조 건물이 즐비해서 마치 유럽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이곳은 헌재 가족이 사는 집. 헌재 아버지 이강근 박사는 중동 분쟁의 현실을 알리는 안보 강사이자 정치학 박사다. 이스라엘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중동 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내의 종교인과 세속인 간의 분쟁, 그리고 이스라엘 둘러싼 전 중동 국가와의 그 충돌 갈등으로 이스라엘만큼 뉴스가 사회 중심에 있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같은 시각
방에서 헌재는 무언가에 골몰하고 있다.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또 이스라엘은 지금 이 영장이 벌써 나왔고, 그래서 아빠랑 한번 가족이랑 같이 한번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징병제 국가. 헌재는 이스라엘 군입대 통보를 받았다. 그게 뭐야? 이제 영장이 온 거야? 가족들의 표정이 심각하다. 모든 교민들의 사실 꿈이라면 사실 뭐 영주권 받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렇게 기뻤는데 결국은 또 이런 내 아들이 군대 가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왔네. 뭐 군대 한 번 가는 것도 평생에 쉽지 않은 일인데 결국은 네가 이스라엘 군대를 가도 한국 군대를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한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고, 또 한국인으로서 모르잖아, 네가 미래에 한국에서 또 조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 여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아니 그 팔레스타인 막 총 겨누고 그러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내? 차라리 우리 그냥 요새 그 한국 군대가 좀 1년 8개월 짧아졌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안 가도 되잖아. 그럼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지.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얘는 병역 의무를 기피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돼. 엄마, 한국 군대 가느니 난 이스라엘 군대 가고 싶어. 여기에 내 모든 친구들도 있고 여기서 살았고 그렇지. 여기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군대도 정말 좋은 경험이고, 또 한국도 뭐 군대 생활하면서 조국에 대한 친구도 만들고 조국에 대한 애착도 갖고, 결국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헌재도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또 한국 군대 헌재에게 2번 군대를 가라는 아버지. 그럼 이스라엘 군대를 마치고 또 한국 군대를 가라고? 뭐 부모로서 사실은 좀 미안하지. 아빠, 난 오빠 한 번만 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2번이나 가?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좀 우리 맨날 보잖아. 이렇게 막 가자에서도 막 전쟁 이럴 나고 수도 그러는데. 저럴 수도 없는 헌재 가족의 현실. 37가지 연기를 하다가 이렇게 완전 면제가 된다 하지만, 그게 면제가 아니고 결국은 한국에서 영구히 직장을 갖는다든지, 또 한국에 들어와도 6개월 이상을 체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인 것이죠. 이왕 갈 거면은 한국 군대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또 뭐 이스라엘 군대를 가면 안 가면 또 사는데 또 영주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도 결정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가면 친구들이 있고 저가 산 곳이라 좋기도 한데, 또 이 팔레스타인과 분쟁도 있어서 좀 두렵기도 하고, 한국 군대도 조국이니까 가고 싶긴 한데 또 살아본 적은 없고 이 동기 친구 많지도 않고 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20여 년 전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강근 씨 부부. 헌재와 유정이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정규 교육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유달리 친구들을 좋아했던 헌재는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헌재는 학습력과 봉사활동, 교우관계 등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이스라엘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상과 봉사상을 받았다. 특히 그는 봉사활동을 무척 좋아한다. 예루살렘에서 10km 남쪽으로 내려가면 국경 검문소를 만난다. 이곳을 넘어가면 베들레헴.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이다. 예수가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을 뜻한다. 베들레헴은 이름처럼 빵집이 유난히 많다.
빵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식. 이곳에서 헌재를 만났다. 아이고. 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베들레헴에 위치한 빵집을 온다는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헌재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을 위해 베들레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빵 만드는 시간. 이곳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정도 나누며 노동의 가치도 깨닫는다. 일부 과격 분자와는 달리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다. 아,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여기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친구이죠, 뭐. 브라더, شغل منيح كل شيء منيح بيشتغل منيح بتعلم منيح بحب الفلسطينية بيجي عندهم واحنا بنشكر المستلمين. 이곳에서도 빨리빨리가 통한다. 이곳에서 만드는 건 밀가루에 버터를 섞어 반죽한 후 이틀간 발효시켜 오븐에 구워내는 방식이다. 이곳에서 헌재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며칠 후 제작진을 급히 부르는 헌재 아버지. 갑자기 사해 국립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3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해 북쪽 자연보호구역에서 방화를 저지르는 테러가 일어난 것이다.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불안하다. 얘네들이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의 4분의 1은 타버렸네 이거. 이스라엘은 나무 심기도 급한 나라인데 한 번 불을 내면 거의 뭐 20년, 30년 복구해도 이 원위치 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니까 아마 또 다른 테러가 방화랍니다. 살림 탄 것보다도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막 테러 나고 될지 모르니까 전 국민 자체가 그냥 늘 불안 속에 떠는 거지. 불안하게 만드는 그치? 거구나. 헌재의 부모는 불현듯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다. 예루살렘의 시내로 제작진을 안내하는 헌재 아버지. 그때 아마 사고를 기념한 무슨 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 잘 찾아봐. 두 사람이 경험했던 끔찍한 테러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2002년 6월 19일 저희가 이 6월 19일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식사하려고 나가는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네트가 모르고 이렇게 열고 왔다가 닫히는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이 집사람이, 제 아내가, 여보 저 웬 나무에 이렇게 고기들이 이제 사람 시면서 이게 할점이. סמוך לשעה 7 בערב התפוצץ מחבל מתאבד בצומת הגבעה הצרפתית שבצפון ירושלים. הדיווחים עד כה מדברים על לפחות 3 הרוגים, יותר מ-20 פצועים, חלקם קשה. זה קורה יממה בלבד אחרי פיגוע התאבדות שהתרחש בצידה השני של ירושלים. שם נהרגו 19 בני אדם ועשרות נפצעו. 추모비가 설치된 테러 현장. 기억하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스라엘 정부에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테러 현장마다 추모비를 설치한다. 여군들은 외출 외박 시에 총기 소지를 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이스라엘에 테러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이유는 뭘까? 유대인 테오도어 헤르츠에 의해 시작된 시오니즘은 2000년 전 자신들의 땅인 이스라엘을 되찾아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한 민족주의 운동이다. 19세기 후반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모여 황무지를 개척하여 삶의 터전을 만들고 유대인을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이 땅의 원주민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집과 고향을 빼앗기고 난민으로 전락됐다.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이스라엘 투쟁과 테러가 시작된 것이다. 세계 3대 성지가 모인 성전산. 특히 황금돔 사원은 이슬람인들의 성지 순례지다. 이슬람인들의 왕래가 많은 이곳도 테러가 자주 발생해 추모비가 새겨져 있다. 이슬람의 성지인 황금돔 사원을 가는 길인 다마스커스 게이트. 이 문을 지나면 무슬림 지역이다. 이슬람인들이 오고 가기에 긴장하는 이스라엘 무장 경찰들.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위험 지역으로 경비가 삼엄하다.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해 불신 검문도 수시로 한다. 특히 젊은 아랍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는 철저하다. Excuse me. איך אתה? זה היה... 불신 검문을 받은 아랍인을 제작진은 조심히 따라가 봤다. מה מרגיש עכשיו? הכל בסדר. אבל אני חושב ש... לא, אין בעיה, הכל בסדר. הכל בסדר? יאללה, יום טוב. 종교와 민족 간 분쟁의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갈등을 푸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그날 저녁. 군대 간 친구와 연락을 하는 헌재. 최근의 군대 소식을 채팅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입대한 고등학교 친구들. 이스라엘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의 국방의 의무가 있다. 지금 친구가 지금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지금 군대 어떻고 그리고 사진 보내달라니까 이제 친구들 새로 사귄 친구들 보내줬어요. 다음 날 예루살렘 시내의 한 카페.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는 자리. 친구들은 현재 군인 신분으로 잠시 휴가를 나왔다. 액세서리 착용도 가능할 정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이스라엘 군인들. 먼저 군입대를 한 친구들을 통해 군에 대해 알고 싶은 헌재. אני לא יכול בגיל 18 לצבא. מה קורה לו ב... אני מכיר מישהו שלא סיים צבא וקשה לו להתקבל לעבודה כי בקורות חיים הוא ממלא את הפרטים שלו והוא רושם כאילו לא עשיתי צבא, אז יבחרו מישהו שכן עשה צבא כי הוא בוגר יותר ויותר משמעת. יש העדפה לצבא? יש הרבה יותר משמעת לצבא, בכל מיני מקצועות, ממלא מקצועות. אני צריך לשחק אותם עם הפרצוף שלו? קוריאה, בנות לא צריכות ללכת לצבא. רק בישראל הם הולכו לצבא. מה את חושבת על זה? זה באמת משהו שמפתח גם אותי בתור אישה ללכת לצבא. 군입대에 대한 헌재의 질문은 계속되는데 אבל אחי, אני חושב על הצבא וזה, שיש מצב שאני צריך ללכת פעמיים וזה. אתה הולך לצבא פעם אחת, זה לפי דעתי מספיק התנדבות וזה בסדר גמור, אתה לא צריך להתנדב בשתי מקומות. אתה חי כאן, נולדת כאן בישראל והתנדבת פעם אחת, לפי דעתי בצבא אחד זה מספיק לגמרי. 고민을 털어놨지만 결국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 깊은 밤, 아직 불이 꺼지지 않는 헌재의 집. 자정이 넘도록 헌재가 소식이 없다. 어디 있는 거야? 전화 안 받아.
나도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는 거 보니까 얘가 좀 많이 힘든가 봐. 그러게 이게 한 번 가기도 힘든 거 2번 간다는 게 쉽지 않지. 뭐, 내 마음을 아직 얘가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살려면 또 여길 가야 되고 또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또 한국도 가야 되고 내가 너무 밀어붙이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어떡해. 일탈을 모르던 성실한 아들이 처음으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일까? 날은 밝아왔지만 결국 헌재는 귀가하지 않았다. 아들 걱정에 밤을 새운 이강근 씨 부부. 이제는 아들이 괘씸하기까지 하다. 맞구나. 헌재야. 아유. 근데 저 전화를 받아야지. 아, 배터리 끊었어. 아, 그랬구나. 어? 아 지금 저 아빠 나가야 돼. 자, 문 열어봐. 좀 싫어. 좀 쉴 거야. 문 잠갔네. 아휴, 힘들긴 하나 보네. 처음이죠. 힘든 아마 민감해서 그런 것 같아 뭔가. 두 번의 군입대라니 헌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어쩌면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의 이제 피할 수 없는 며칠 후 남편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헌재 어머니. 여보, 솔직히 당신이 너무 바빠. 애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고 애가 좀 대화 좀 하려고 그러면 당신은 바빠가지고 밖에 있고 좀 둘이 좀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야겠어. 광야를 좀 나가보는 나도 그 하룻밤 생각했어. 자고 오든지 맞아. 좀 그것도 좋을 것 같아. 현재 뭐 집차 운전하는 것 좋아하고 그렇지. 광야 걷는 것 좋아하고 그래 한번 광야를 갔다 오자. 그래 좀 하는 게 좋겠어. 헌재와 아버지가 오랜만에 남쪽 지방으로 길을 떠난다. 끝없이 펼쳐지는 도로를 달리며 아버지는 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평소에도 아버지와 헌재는 좀처럼 대화가 없다. 나하록은 감람산에서부터 유대 광야를 거쳐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계곡. 수만 년 침식작용을 통해 협곡이 형성되었다. 뭔지 알지? 네. 이게 나할옥.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 중 하나야. 입구는 마치 원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10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나하록은 우기라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 차 진입하기 어렵지만 4월에서 9월은 건기라 물이 말라 트레킹 코스로 재겨. 오늘은 오직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 사실 아빠 때는 너와 같이 아빠하고 여행한 기억이 없어. 네가 부럽다 사실. 물 여기까지 쫙 되지. 잠깐, 내가 올라가서 잡아줄게. 네. 먼저 나서는 아버지. 차분하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길을 개척하고 뒤를 따라가는 아들. 아버지의 발자취는 아들의 인생 나침반. 오늘따라 아버지의 정이 살갑다. 와, 꼭 영화에나 나올 협곡이라야. 영화에서 본 경험 나. 이번엔 아들이 먼저 나섰다. 좀 잡아줘. 당근은. 숨지면 안 된다. 네. 자식은 늘 근심 걱정의 대상이다. 나록의 거친 땅을 밟으며 녹록지 않은 인생의 맛도 알아간다. 환재야, 이렇게 인생은 평탄할 때도 있지만 암벽을 오르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오르고 나면 또 평탄하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일 거야. 생각보다 되게 높다. 그래, 또 그 맛이지 뭐. 또 높아야 오르는 맛도 있고. 네가 든든하고 큰 아빠의 힘이 될 것 같아. 자연의 세계에서 호흡을 맞추며 계곡을 한나절 탐험한 아버지와 아들. 나록은 소통의 시작이다. 또 다른 세계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대 광야로 한번 달려보자. 가자. 네. 부자의 다음 행선지는 나록과 가까운 땅인 유대 광야. 예루살렘과 요르단에 걸쳐 사막처럼 펼쳐진 황무지다. 거친 길을 달리다 보니 어느덧 유대 광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면 이 척박한 땅에 생명이 소생한다는 유대 광야. 이곳은 헌재 아버지에게도 의미 있는 곳이다. 아빠가 힘들 때마다 이 광야 한번 들어오지. 쫙 한번 걷고 드라이브하고 나면 아빠에게는 광야가 안식처다. 이렇게 광야로 오니까 뻥 뜨는 데 보니까 이 마음도 쫙 가라앉는 것 같고 되게 좋네. 광활한 광야 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한 걸까?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드론 날리기는 헌재의 유일한 취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 위에서 헌재는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는 중. 이스라엘인의 정신과도 닮은 유대 광야를 통해서 헌재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해지기 전에 급히 서두르는 부자. 이곳은 공식 야영장. 바닥에 박을 필요 없고 그냥 돌을 양쪽 기둥에 누르면은 바람이 안 날아가. 이쪽 나야? 그쪽에다. 그렇지. 아버지의 지혜 덕에 제법 잠자리를 갖추었다. 별이 참 아름답지. 오늘 아주 유난히 반짝인다. 이 라면도 이 광야에서 먹는 라면이 진짜 라면이야. 이제 아버지가 너한테 광야에서 라면 끓여주고, 넌 또 이 다음에 또 네 아들에게 라면 끓여줘. 또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은 오랜만이네. 그렇지. 그럼 이 라면을 또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라면 봉지에 먹는 거야. 여기다? 자, 그렇게 줄게. 잘 봐.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딱 하면 딱 그리잖아. 두 겹해야 이게 안 뜨거. 군침 돌겠다 이거. 그지? 자, 됐어.
어떠냐? 꼬들꼬들하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조금 식히고 바람에. 나도 따져. 이 맛은 평생 못 잊어요. 응? 와, 광야에서 먹으니까. 그럼 사실 이 라면 이름을 바꿔야 돼. 광야표. 광야를 위한 라면. 이렇게. 아들이 주는 거 한번 먹어보자. 어? 아이고.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앉은 자리에서 5봉 그냥 다 먹었어. 아빠 시골 친구 둘이서 10봉 끓여서 있지. 그냥 10병 먹었어. 아빠 감사해요. 그래, 자주 오고. 그럼. 조심스레 군 이야기를 꺼내는 아버지. 야, 그래도 군대 첫째는 아빠 때 생각하면 아빠 때는 36개월이었는데 네 때는 뭐 18개월, 20개월이라니까 뭐 금세 가지. 또 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병장 월급 아마 2, 3만 원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네 때는 보니까 얼마야? 한 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텐데 아빠는 하루가 멀게 하게 맞았어. 근데 요즘 뭐 때리는 것도 없대지. 뭐 그만큼 한국 군대가 좋아진 거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군대 2번 가는 거는 뭐 그 군대를 시간을 그냥 뺀 듯 생각하지 말고 뭐 대학 다니는데 생각해. 군대에서도 뭔가를 배우는 거니까.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밤을 새워도 끝이 없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아버지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네가 2번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기보다도 참 마음이 무겁지. 그래.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존중해 줄게. 믿는다. 대답하지도 못했던 말들은 깊은 잠에 빠진 아버지. 하지만 헌재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2번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 아버지는 또 이 한국 군대도 가라 그러고 이스라엘 군대도 가라 그러고 아버지 말을 듣고 싶은데 또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밤이 깊을수록 그의 번민도 깊어만 간다.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낸 부자가 곧바로 달려간 곳은 아름다운 사해다. 사막 가운데서 빛나는 에메랄드빛 사해는 호수이지만 소금으로 이루어졌다. 사해의 염분 함유량은 해수의 약 6배에 달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 물속의 소금 군락은 햇빛에 반사되어 절경을 이루고, 우리 여기 조심하고. 오! 이야, 딱 우리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부자탕. 어? 선녀 소금탕이네. 쭉 뻗어봐. 자, 사해는 염도 때문에 몸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거 아빠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발견해낸 거야. 이거 아무도 몰라. 마치 소파에 앉아있는 자세를 취한 아버지와 아들. 자연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부부가 시장을 찾았다. 예루살렘 최초의 전통시장인 마카네 예후다. 이곳은 특히 아랍인이 운영하는 청가물 시장이 인기가 좋다. 한국의 재래시장처럼 활기가 넘친다. 아랍인 가게이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유대인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
good market and very cheap and everything is extra. 이스라엘은 가지가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이곳 아랍인이 운영하는 청가물 시장은 물가가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다. 이거 키로에 4세켈, 몇 킬로 되나 보다. 부부는 헌재의 몸보신을 위해 닭을 선택했다. 오케이, 됐어. 얼마 올라지? 39 please. 39. Esto es aquí, Cata?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한국 주부의 마음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올리브는 우리네 김치와 비슷하다. 각양각색의 시큼한 맛이 나는 올리브 절임은 가족들이 즐겨 먹는 밑반찬. 헌재가 요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그 닭 볶음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너무 매운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덜 맵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혼 시절에 고춧가루가 귀하다 보니 맵지 않게 먹는 습관 때문이란다. 왜 넣는다? 아버지도 거들어 주어 정감 어린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그러면 이 부위를 먹어라. 통통한 닭다리는 언제나 헌재 차지. 닭고기가 팔레스타인 닭고기가 훨씬 맛있어. 유대인 거보다. 한식과 중동식이 어우러진 엄마표 밥상은 보약과도 같은 음식. 맛있네. 밖에 나갔다 오면 친구네 집에서도 밥 먹고 오면 밥 먹을지 그리워. 아니 아주 잘 먹어요. 돈을 줘도 안 사 먹고 엄마가 뭐 해준 거 그렇게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국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엄마를 통해서 형성되나 봐요. 역시 가족은 삶의 활력소다. 갈릴리의 아침 해가 떴다. 이스라엘 북동부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전체 식수의 70%를 공급한다. 이 축복의 호수는 헬몬산 등정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오늘은 안보 투어가 있는 날, 이곳에서 헌재 아버지를 만났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의 북부 시리아, 레바논 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 헬몬산을 올라갑니다. 안보 강사의 자격으로 여행객을 인솔하는 헌재 아버지. 아니야, 계시면 돼. 오늘은 특별히 헌재도 동참했다. 맨 뒤에 앉으실 거예요. 헌재도 같이 가요. 네. 오늘 안 보기로 했어요. 아빠 따라서 한번 동행을 해보는 거야. 한국에서 온 성지 순례객들과 헬몬산으로 향하는 길. 헌재도 헬몬산 정상까지는 처음이라 설렌다. 헬몬산은 중동 지역의 중요 요충지. 드디어 산중턱에 도착했다. 백두산 높이와 비슷한 헬몬산. 올라갈게요. 산 정상까지는 리프트로 이동한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눈이 쌓이는 곳이라 겨울에는 스키 명소로 유명하고 봄이 되면 이 눈이 녹아 갈릴리 호수로 유입된다. 중동 4개국이 인접한 국경 지역이라 보안이 철저해 산 정상은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 사전에 미리 출입 허가를 신청해야 방문이 가능하다. 코리아? 코리아? קיבלתם אישור? כן. אוקיי. 여행객을 상대로 한 테러나 미사일 요격의 위험이 있어 이스라엘 국경 검문소 통과를 위한 확인 절차가 까다롭다. תגיד שהם קיבלו אישור לפני כמה דקות. 들어가 있는 동안에 혹시 이 지역에
뭐 이 미사일도 날라오고 로켓도 날라오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점검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그리고 안전이 이제 확신이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역사적인 순간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 당국이 안전 상황을 파악한 후 출입 허가가 났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멀리 시리아 레이더 관찰 기지가 보이고 방공호도 눈에 띈다. 산 정상에 올라보니 저 멀리 50여 년간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골란고원이 보인다. 헬몬산 아래는 철책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지금도 분쟁 중이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군인들도 엄호 중.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은 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올라와 있고요. 이 마을이 시리아 마을, 여기가 이스라엘 마을, 그리고 저 건너편이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뒤쪽으로 레바논.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저 멀리 요르단, 이 중동 분쟁의 핵심인 헬몬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가장 접경해 있는 이 임진각 또는 이 판문점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달에 이 시리아로부터 로켓, 미사일이 날라오고 얼마 전에는 이 날라오는 시리아 전투기를 영공에서 격추시킨 현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보 또 통일을 평화를 바라듯이 어쩌면 이 중동의 평화를 기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헬몬산입니다. 아버지의 안보 강의가 끝날 때쯤 군인들에게 다가가는 헌재. 군입대를 앞둔 청년인 만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אתם לא מתגעגעים למשפחה או... מתגעגעים, רואה אותם פעם בשבועיים, הכל טוב. מה רואה בשבועיים? אני ברחמנביץ'. לאן אתה מתגייס? אני בינתיים... 가방 안에는 무기가 들어있을 법도 한데 그가 꺼내 보인 건 초콜릿이다. 산 정상이라 군 매점이 없어 전방의 군인들은 휴가 때마다 간식을 직접 챙겨온다. איך ההרגשה שאתה עכשיו חייל מול גבול סוריה, לבנון, הכי צפון שיש? איך אתה מרגיש? הרגשה טובה, אני עושה את השירות שלי למדינה. יחסית שקט פה, אין פה הרבה רעש. יש פה ושם זליגות מהלחימה שם, אבל לחימה הסתיימה והכל בסדר. 국경지대에서 듣는 군대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다. בהצלחה, have a nice day. 이 마을하고 저 마을이 같은 두르즈 마을이야. 저 마을.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이 같은 아랍 국가니까 사실 여기까지 아랍 군대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삽시에 이스라엘을 뭐 공격하면 힘이 약하면 뭐 삽시에 그냥 당하는 거죠. 이제 여기를 오니까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렇게 보니까 군대의 중요성을 느끼네. 그렇지. 아버지와 나란히 헬몬산 정상에 앉아 비로소 깨닫게 된 이스라엘의 안보 현실. 자유롭게 오가는 저 구름처럼 이 땅에도 모든 이들의 왕래가 가능하길 기원한다. 내친 김에 아버지와 함께 레바논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헌재. 바로 요 앞에 레바논이지. 저 국경. 그렇지. 이게 국경이야. 이곳 역시 미사일 공격이 잦은 곳. 긴장감이 역력한 헌재 아버지.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향하다 보니 레바논의 이슬람 사원이 눈에 들어오고 장벽을 보니 국경지대를 실감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국경이야. 국기 보이지? 저게 바로 헤즈볼라, 또 지하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적의감을 이제 표출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이 결국은 국방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사실 국방 문제는 1순위지. 최대 이슈가 저희 친구들끼리는 군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랍 애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 테러, 하마스 뭐 이런 거를 좀 거리감이 있죠.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앞에 보니까 되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들은 게 안 좋고 그런 게 있어갖고 좀 무섭기도 하고.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언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레바논 국경선에서 헌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한국 땅에 네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조국 대한민국도 이렇게 군대가 중요한 거를 느꼈어. 채널 A